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버전 정밀한 독서 OT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한 독서, 선생님이 이제 독서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밀한 독서가 있고 그 다음 최고난도 독서가 있고 그 이전에 9기공 안에서 배우는 독서 영역 강의가 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정밀한 독서 강의 정체성은 뭐고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요즘 독서 영역 비문학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다 담아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수능 국어 독서 영역 비문학이라는 용어를 쓸게. 왜냐면 비문학 지문들 안에 독서론 지문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독서라고 안 하고 비문학이라고 할게요. 비문학의 특징이 어떠냐? 문학이 어려워, 비문학이 어려워? 넌 문학이 더 어려워? 이 사람마다 특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넌 어디가 어려워? 너 비문학이 어렵죠? 넌 어디가 어렵니? 문학? 넌 어디가 어려워? 비문학이에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평균을 내보면은 문학보다 독서 영역 비문학을 더 어려워합니다. 이건 이 통계에서 바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최근 비문학의 특징이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건데 이 통계를 보세요. 작년 수능 오답률 탑10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10문제. 여기 보니까 언매 기준입니다. 화작이면 이보다 더 많아집니다. 언매 기준으로 봤을 때 오답률 탑10 중에 7문제, 70%가 독서 영역이었어요. 여기 봐봐, 문학이 있나? 문학 한 문제도 없네? 70% 이상이 독서. 근데 이거는 작년 수능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재작년도 마찬가지. 재작년도 70%. 그 전년도는 뭐 80%. 즉 애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률 탑10 중에 매년 70에서 80%가 비문학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크게 봤을 때 국어형이 세 덩어리잖아.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문학 17문제, 비문학 17문제, 선택 과목 11문제. 토탈 45문제. 이렇게 구성되잖아. 이 비문학에서 애들이 몰아서 틀리더라 이거야. 왜 그럴까?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문항수는 17문제씩 똑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네 생각은 어때? 이유가 뭘 것 같아? 읽다 보면 까먹어요. 읽다 보면 까먹죠? 그 문학은 좀 기억이 잘 남는데 비문학은 막 읽다 보면 내가 뭘 읽었는지도 모르겠지 나중에는. 왜 이러는 것 같니?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문학하고 비문학이 있으면 너네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간을 떠올려봐. 문학하고 비문학 중에 뭘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문학 쪽을 훨씬 많이 했을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시험 범위 같은 거 떠올려봐. 문학, 비문학이 있으면 문학 쪽이 많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문학과 비문학을 균형 있게 다루질 않습니다. 1, 2학년 때는 애들이 거의 국어 공부를 내신에 맞춰갖고 그 시험 기간 동안 조금 이렇게 해나가잖아. 수능을 바라보고 막 3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고1, 고2 저학년 때는 내신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잖아. 근데 그 내신의 주요 시험 범위들이 문학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어 교육 자체가 문학과 비문학을 좀 비슷한 비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문학을 잘 못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융합형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되죠. 주제 통합형 지문이라고 해서 가나형 지문. 지문의 길이는 굉장히 길고 문제는 밑에 6개가 딸려있는 막 이런 형태의 지문들이 출제가 되죠. 솔직히 싫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문 뉴스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세대를 문해력이 떨어지는 세대. 들어봤죠? 문해력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비문학을 잘할 수가 없어. 문해력이 뭐냐? 문, 글을 해석하는 또는 이해하는 력, 힘.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세대가. 그게 문제인 거거든.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긴 지문 그리고 많은 문제가 딸려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너네 솔직히 활자를 읽는 걸 싫어하는 세대잖아.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닙니다. 미디어가 익숙한 세대죠. 이미지가 익숙한 세대고. 그지? 어렸을 때부터 깨알같은 글씨를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잖아. 영상 세대잖아. 영상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싫죠. 그러니까 니네하고 안 맞아. 스타일 자체가. 이 시험의 정체성 자체가 니네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야. 무언가를 좋아하면 잘하게 됩니다. 근데 무언가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면 당연히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싫은 거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추론 문제의 비중이 높아요. 이게 단순히 문항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문제를 하나 갖다 놨는데 추론 문제뿐만 아니라 지문 독해 과정에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합니다. 어떤 말과 말에 어떤 의미를 생략을 해놓는다거나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단순히 그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 자체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이면적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추론적 사고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있는 자체를 받아들이는 건 그래도 좀 하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그냥 선택지에 있는 걸 지문에서 찾아봐라 이건 잘 찾아. 근데 말을 조금 바꿔놓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정보와 여기에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선택지를 만들거나 이러면 애들이 지문에서 찾는데 한계가 생겨버려요. 그런 추론적 사고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 비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몰아서 틀리게 되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결과적으로 수능 비문학 독서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비문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왜고? 비문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많이 읽어봐야 한다. 그렇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면 비문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야 한다? 그럼 이미 늦었네? 그죠? 그럼 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읽는다고 그랬잖아 너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해력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 있지. 국어학원을 안 다녀. 딱히 국어 공부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아. 근데 모의고사 보면 항상 1등급이야. 이런 애들이 있죠. 걔한테 물어봐. 야, 너 이 주문 과학 주문 어떻게 다 맞았냐? 그냥 읽고 풀면 되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진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1이 나오는 애들은 야, 국어가 뭐 별거 있냐? 그냥 읽고 푸는 거지.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누구한테나 통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문해력이 잠재되어 있는 애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지 않았던 그거를 커버를 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커버를 치느냐? 비문학 잘하는 방법은 결국 심플하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 잘 읽고 잘 풀면 돼. 당연한 얘기죠? 잘 읽어야 돼 일단. 그리고 잘 풀면 돼. 당연한 얘기잖아. 읽고 푸는 거니까. 일단 잘 읽는 힘, 지문 독해력. 얘들아, 1등급이 있고 9등급이 있다 치자. 읽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 1등급인 애들은 이런 거 보면 지문 독해력 이렇게 딱 읽고 9등급 애들은 무슨 글자지? 이러고 있냐? 아니야. 걔네들도 읽을 수 있는 건 똑같아요. 한글 알면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읽을 수 있는 건 똑같아. 근데 독해라고 하는 게 독, 읽고, 해, 이해하는 힘. 이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에서. 독이 읽다잖아. 그리고 해라고 하는 건 이해예요. 해석이 아니야. 해석이 무슨 영어 독해할 때 독해는 해석이지. 다른 나라 말이니까. 다른 나라 말이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 비문학 지문 그거 다 한글로 써 있잖아. 우리 말을 해석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니? 이해하는 힘이야. 근데 요 읽는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안 난다고. 1등급과 4등급과 9등급은 차이가 없어. 여기서 차이가 나. 여기서. 즉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가.
이게 지문 독해력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 문제 해결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풀고 잘 맞추면 되는 거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 유형마다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일치 문제. 어떤 애들이 일치 문제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일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까? 내용 전개 방식 문제. 이건 일치 문제 푸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이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까?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 찍는 수준으로 그 문제에 접근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경제 지문의 그래프 문제는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까? 이런 게 문제 해결력이야. 알겠나요? 말 자체는 약간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받쳐줘야 돼. 알겠지? 자, 비문학 아마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잘 봐. 지금부터 비문학을 망하는 지름길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을 공부하는 친구들. 이 텍스트에 내용을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잘 봐. 예를 들면 작년 수능 13번, 17번이야. 지문 읽다 보니까 기초대사량 막 이런 말이 나와. 이거에 대해서 막 선생님들께서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애들은 막 필기하면서 아 기초대사량이 이런 거구나. 그럼 올해 수능에 기초대사량 나올 것 같냐? 나오면 내가 은퇴한다. 아니 이건 취소. 아직은 좀 더 해야 돼.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L그래프. 그래프 보면서 막 L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상대성장. 상대성장이라는 건 생명과학에서 막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나오겠나 수능 시험에. 그럴 리가 없잖아.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지식 학습. 배경지식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문과야. 문과잖아. 비문학 과학기술 싫잖아. 비문학 과학 지문을 내가 잘 못해. 그래서 비문학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배경지식 학습을 좀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니?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나올 것 같냐 수능에? 모르잖아. 예를 들면 지구과학이 나올 것 같아. 지구과학의 그 수많은 분야. 뭐 찍어서 공부할래? 그럴 수가 없지. 배경 지식을 공부한다고 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다 대상이 돼요.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걸 공부한다라는 게. 근데 이제 문제집들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법령의 조문이 무엇이냐? 불확정 개념은 무엇이고? 민법, 상법, 형법, 민법 뭐 이런 게 뭐가 다른 거냐? 그 다음에 또 위약 벌이 뭐고 위약 금이 뭐냐? 손해배상 예정액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집이나 막 이런 것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경 지식 넓히기 이렇게 하고 막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그걸 읽어보면서 배경 지식을 막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올해 수능 시험장에 가면은 위약벌 나올 것 같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이건 좀 이상합니다. 비현실적인. 이렇게 하면은 투자하는 시간은 많은데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다. 아,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보통 이렇게 수업이 많이 진행되죠. 문단별 소주제 받아쓰기. 선생님들께서 한 문단을 쭉 읽어주시고 자, 1문단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주제 1문단 땡땡 유서의 개념과 유형 이런 식으로 2문단 또 쫙 읽어주시고 2문단 땡땡 하다못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뒤에 해설지 보면은 비문학 지문은 다 1문단 땡땡, 2문단 땡땡, 3문단 이렇게 써 있잖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써주면 니네는 막 받아 적죠. 명심하세요.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글씨 연습이지. 이걸 받아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자기가 해보면 도움됩니다.
자기가 고민해보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정리해보고 이건 도움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1문단 땡땡, 2문단 땡땡 써주는 걸 받아 적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쓸모없는 공부를 니네가 하고 있다. 문제집에서도 각 문단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 읽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는 점수 상승은 없다.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 필수 개념학습. 모든 공부라는 게 기초로 깔려야 되는 게 개념학습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문학은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들 보면 문학 개념 특강 이런 강의들은 많이 있죠. 근데 사이트들 잘 찾아보면 독서 영역, 비문학 개념 특강 약간 생소하죠. 개념 특강. 그러니까 비문학은 문학에 비해서는 개념으로 승부 보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는 아니야.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 전개 방식 관련해서, 그 다음에 추론 방식 관련해서, 지문의 어떤 유형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유형별 독해법. 지문 유형이라는 게 선생님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거요? 그거 말고 인문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일정한 어떤 지문에 글이 전개되는 유형이 있는 거거든. 그런 지문 유형에 맞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을 누가 이렇게 1문단 2문단 써주는 거 말고 자기가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야 됩니다. 남이 써주는 거 말고 내가 쓰는 거, 알겠죠?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게 니네가 안 돼 있다니까.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비문학 지문 문제 유형 뭐 있냐?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 유형은 거의 고정돼 있거든. 예를 들면 어떤 지문이 있어. 문제 유형, 내용 전개 방식, 일치 문제, 뭐 기억, 니은 이런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추론 문제, 그 다음 보기 박스,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 어휘 문제, 이런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조차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 너네 영어 공부할 때 빈칸 삽입 문제, 그리고 순서 파악하기 문제, 그리고 뭐 주제 찾기 문제, 뭐 이런 것들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거라고 영어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잖아. 국어는 그런 강의 별로 못 봤죠. 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효율적인지 이런 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강사들이 독해력, 사고력 이것만 중시를 하고 그게 중요한 거 맞는데 문제가 어차피 유형화되어 있다면 고정돼 있잖아. 문제. 지문의 내용은 매년 달라지지. 밑에 딸려있는 문제 스타일은 계속 똑같지. 그런 문제 스타일별로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텝 1에서는 독서 필수 개념을 배웁니다. 우리가 독서 영역 안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배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스텝 2에서는 지문 유형별 독해법. 예를 들면 상반된 관점 형태로 진행되는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형태의 인과형 지문들, 뭐 경제 지문이나 이런 게 보통 이렇거든.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다. 이걸 배우고 적용해서 읽는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스텝 세 번째에서는 독서 지문 자기 스스로 분석 정리할 수 있는 틀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몇 번 선생님이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과정을 많이, 어차피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유형별로 이런 형식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배운 다음에 적용해서 풀어보고, 뭐 경제지문의 그래프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야. 적용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 풀이법. 요게 돼 있는 문제집들이 거의 없어. 이걸 선생님이 다 분류해 놓은 거야 지금. 문제 유형별로. 자, 뭐야 이건. 이런 후기가 있었어요. 참 좋은 수업이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시간 단축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 이 친구는 읽을 때 도대체 뭘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지를 알았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좀 높았다. 뭐 이런 얘기. 뭐 30강, 40강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15강 내외로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독서형의 비문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맨날 그냥 뭐 매삼땡이나 뭐 땡땡 스토리라든가 그런 마더땡 뭐 이런 거 기출이나 반복적으로 풀고 뭐 EBS나 뭐 2회독, 3회독 하고 이랬던 친구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비문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는 애들.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지문 독해 속도가 느린 친구들. 맨날 한두 지문 찍는다. 이런 애들. 시간 부족. 그 다음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 그냥 어렴풋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유형 땅땅땅땅땅 이건 이렇게 푼다. 이건 이렇게 푼다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친구들. 다 네 얘기 아니냐 이거? 독서 고난도 지문. 막 경제, 법, 과학 이런 지문에서 막 기초대사량, L그래프 이런 거 나오면 땀이 뻘뻘 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지문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다 읽고 나서 이미지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애들. 어떤 주관적 생각으로.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해. 이런 식으로 답 쓰는 애들 있지. 그런 친구들. 너지? 이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 좀 객관적으로 문제 푸는 습관을 많이 잡아줄 거야. 그리고 이 강의 이후에 이제 파이널 전에는 최고 난도 독서라고 해서 리트 지문이나 리트 지문이 뭔지 알지? 로스쿨 시험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 리트, 피트, 디트 뭐 어쩌고저쩌고 피사트 뭐 많잖아 시험이. 그리고 역대 평가원 가장 고난도 지문, 경찰대 시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최고 난도 독서가 그 이후에 이어질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강의 전범위 손글씨 해설지를 제공을 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너 스스로 한번 해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손글씨 해설이 다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 포함해서. 알겠죠? 선생님 손글씨는 선생님 조교가 하는데 그 손글씨 조교는 선생님 강의를 현장에서 풀커리를 들었고 수능에서 한 개 틀렸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다니는 그 친구가 손글씨를 제작할 겁니다. 알겠죠? 내 수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지우라는 친구가 할 거예요. 그 다음 수강생 전원 카페 정회원 등급 오늘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신영균 땅 치면 카페가 나와. 거기에 벌써 몇만 명 있어. 거기에 자료들이 막 바바바바박 영역별로 문제 유형별로 엄청 많아요.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다. 좀 찾아갖고 공부 좀 하고 그래. 거기에 언매도 있고 뭐 다 있어 다. 공부에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일말하기 그렇지만 뭐 비문학은 선생님이 잘하니까 이랬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봅시다.